제발 누가 제 아내에게 갈 택시비 좀. 거센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급기야 무릎까지 꿇는 노인. 하지만 행인들은 차가운 말을 내뱉으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또 사기겠지. 엮이지 마. 노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바가리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2,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노인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소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해질녘 아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단칸방으로 석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타를 손에 들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인미 씨는 병원 청소 파트타임 근무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월 수입은 약 140만 원. 거기에 아리의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비 월 50만 원을 더해 두 사람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어서 오렴. 오늘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미소는 지쳐 있었지만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리가 7살 때였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리야, 아빠는 노래는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란다. 어린 아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담는 거야. 기술이 아니라 진심인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해져 갔지만 그 말에는 확실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 아리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수의 행복이란다. 노래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리의 노래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린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빠, 약속할게요.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아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계속 노래해 왔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혼자 노래방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방과 후 음악실에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아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가수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신 것입니다. 파트타임을 여러 개 하며 무리를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병실에서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아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수가 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아리는 용기를 내어 SNS에 자신의 노래를 올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소박한 영상이었습니다. 배경은 자신의 방, 조명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도 늘지 않아 10번, 50번 조금씩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 지 2주 후 어느 심야 라디오 DJ가 우연히 아리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목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생 싱어인데 이건 뭐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라디오에 소개된 다음 날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5만, 10만 음악계 인플루언서들이 차례차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노래는 진짜다. 기술만이 아니야. 무언가 호소하고 있어. 그리고 한 달 후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울어버렸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 노래 덕분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나하나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아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래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는 편의점 유리에 붙은 우연히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내용은 스타라이즈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오디션 개최 공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라이즈 엔터테인먼트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기획사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리사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그곳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자는 즉시 대비 확정.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은 단 50명.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단 한 명. 그 말이 아리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지원 조건으로 학교에 연예활동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감은 한 달 후. 공고를 다 읽은 아리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아리사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분명 아빠도 널 응원하고 계실 거야. 아리사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은 30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아리사는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오디션 지정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불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음악실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리사의 노랫소리가 공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그곳엔 음악 선생님인 후지와라 오미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30살의 젊은 교사로 학생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후지와라 선생님, 다카하시 학생, 방금 그 노래 음정이 완벽했어. 후지와라 선생님은 피아노로 다가가 건반 몇 개를 눌렀습니다. 이건 미와 솔, 그리고 이건 라, 도, 미.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너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구나. 절대음감. 그것은 음악가에게 있어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재능이었습니다. 들은 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 네 SNS 영상. 사실은 나도 봤단다. 조회수 100만이라니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있지, 다카하시 학생. 혹시 꿈이 있니? 아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타라이즈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후지와라 선생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러려면 연예활동 허가서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후지와라 선생님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장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할 테니 마음 놓으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사의 마음에 굳건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지만 이 대화를 복도에서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사와 같은 반학생인 칸자키 에미였습니다. 에미는 지역 유력 기업 사장의 영예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왔죠. 그녀의 어머니는 왕년의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무대를 떠나 자신의 꿈을 딸에게 투영했던 겁니다. 3살 때부터 시작된 성악 레슨은 주 5일, 매일 2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친구와 어울릴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 에미의 마음속에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아야 마땅해. 돈을 쏟아부은 사람이 이겨야만 해. 나보다 노력도 안 한 주제에 하물며 가난뱅이가 성공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어. 이 가치관이 에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에미는 SNS에 노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고작 3천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반 친구들의 대화에 아리사의 영상이 오르내렸습니다. 다카하시 노래 조회수 100만 넘었다며. 오, 진짜 대박. 에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에미는 아리사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횡한방, 싸구려 스마트폰, 전문적인 레슨을 받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회수는 100만. 댓글창은 온통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야.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 에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저런 가난뱅이가. 나는 수백만 원을 레슨에 쏟아부었고 엄마의 기대를 전부 짊어져 왔는데. 그날 밤 어머니가 에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미에게는 없는 재능,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에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노력은 대체 뭐였던 걸까? 엄마의 기대는? 어떡하면? 에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어.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어. 그 애를 없애버려야 해. 그날 밤 에미는 결심했습니다. 아리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SNS 계정을 해킹해서 아리사, 인척 행세하며 거짓 비방을 일삼는 것. 범죄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이 에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리사는 매일 학교와 아르바이트 틈틈이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음악실에서, 집에서, 때로는 공연에서 노래하는 것만이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는 몰랐습니다. 에미가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을. 희망의 빛 뒤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사는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마쳤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지갑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는 다음 주에나 들어옵니다. 이 2,000원으로 일주일을 더 버텨야 하다니. 아리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아침은 식빵 한 조각, 점심은 학교 매점에서 가장 싼 빵, 저녁은 엄마와 나눠 먹기. 그렇게 일주일을 버틸 계산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못 타겠네. 걸어가야겠다. 우산을 쓰고 밤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40분 거리입니다. 절약을 위해 버스비 200원도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리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노인이 땅에 엎드려 빌고 있었던 겁니다. 비에 젖은 옷, 떨리는 어깨,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댄 채 무언가를 애원하는 모습.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했습니다. 행인 몇몇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멈춰서지 않습니다. 아리사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위독합니다.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노인의 말을 듣자 아리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노인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갑 속에는 2,000원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주일 치식비. 이걸 잃으면 내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리사의 뇌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람으로서의 행복이란다. 아빠, 아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면,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답은 명백했습니다. 아리사는 노인에게 다가가 쭈그려 앉았습니다. 저기요. 노인이 고개를 듭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다래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부디 아내분 곁으로 가주세요. 아리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2,000원을 받아들고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노인. 그 모습에 아리사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마음이 고운 분이시군요. 이 은혜는 반드시. 괜찮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아리사는 작게 미소 짓고 다시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날짜가 바뀔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리사를 맞아주셨습니다. 늦었구나. 빗속을 오느라 힘들었겠네. 저기 엄마. 아리사는 비 내리던 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2,000원을 노인에게 건넨 것, 그래서 일주일치 식비가 전부 사라진 것까지. 어머니는 잠자코 듣고 계시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했어, 리사야. 화 안 나셨어요? 화가 날 리가 있니?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일 엄마 아르바이트비에서 좀 어떻게 해볼게.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든 될 거야. 엄마,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 넌 옳은 일을 한 거란다. 그날 밤 리사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 아빠 가르침대로 잘한 거 맞을까요?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리사가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반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밝혀왔습니다. 차갑고 비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최악이다. 바로 그때 에미가 다가왔습니다. 의기양양한 미소를 띤 에미는 리사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 이거 봤어? 지금 난리 났던데. 화면에는 나 찍은 프로필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내용은 이거. 나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칭 계정이었습니다. 에미가 몰래 꾸미고 있던 리사를 사칭해서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마침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절대로 쓰지 않을 악의적인 게시물들이 즐비했습니다. 못생긴 애들은 노력도 안 하더라. 재능 없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흑수저들은 꿈 깨고 현실이나 보라고. 나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심지어 반 친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얘 완전 촌스러. 센스 최악.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트윗, 공유, 댓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김리사라는 이름은 최악의 형태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 이런 글 쓴 적 없어. 누가 날 사칭하는 거야? 에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네 이름이랑 계정이잖아. 다들 믿고 있는데? 하지만 반 친구들은 리사를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리사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교장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땅딸막한 체격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굳어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김리사 학생, 앉아라. 네. 이 교장 선생님은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칭 계정의 게시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계정, 내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리사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칭하고 있어요. 증거를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학생부 선생님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 있나? 네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이다.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박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리사 학생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인성을 아신다면 절대로. 박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시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사도 없이 단정하는 것은 조용히 하세요. 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며 분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자숙하도록 해라. 연예 활동 허가서 신청은 기각이다. 그럴 수가. 리사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디션은 볼 수 없어. 이 교장 선생님의 말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최악이라는 욕설이 들려왔고 책상에는 꺼져라는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실내화는 감춰졌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김리사 최악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리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선생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분간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위원회 담당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카하시 아리사를 옹호하는 행위. 이것은 학교의 판단에 대한 명백한 반항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무죄입니다. 조사조차 하지 않으시고 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SNS에 그렇게나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겠죠.
증거라니요. 그건 사칭 계정일 가능성이. 가능성이요? 담당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교사가 증거도 없이 학생을 편드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후지와라 선생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 할 뿐입니다. 진실? 마스이 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만 다카시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즉,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담당자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후지와라 선생님, 당신에게는 직무상 판단착오와 독단적 행동을 근거로 이 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금합니다. 만약 위반할 시 징계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후지와라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리사, 미안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리사에게 후지와라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선생님, 저 때문에. 아리사는 후지와라 선생님을 보며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난 널 믿고 있어. 후지와라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리사의 마음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날들, 어머니만이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빠가 하신 말씀 기억나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지만 엄마, 이젠 무리야. 어머니의 말도 지금의 아리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디션까지 앞으로 사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아리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리사, 잠깐 나가서 바깥바람 좀 쐬렴. 계속 방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망가져 버릴 거야. 아빠도 걱정하고 계신단다. 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등을 떠밀려 아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질녘의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리사는 비 내리던 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2,000엔을 건넸던 밤.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수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이 눈물로 번져 보였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그곳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백발, 온화한 표정, 그리고 깊은 지성을 느끼게 하는 눈동자. 그 순간 아리사는 놀라 숨을 헛들이 마셨습니다. 그 비 오던 밤, 2,000엔을 건넸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 만났군요. 노인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저를 계속 찾고 계셨다고요? 네. 노인은 벤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비 오던 밤, 아가씨는 나에게 2,000엔을 건네주었지. 덕분에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네요.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어. 하지만 나는 아가씨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길이 없었지. 노인은 아리사의 몹시 수척한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교복을 보고 어렴풋이 그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걸 알았소. SNS에 올린 노래도 잘 들었소. 아, 감사합니다.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소.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노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다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아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칭 계정에 대한 것, 학교 전체에 퍼진 괴롭힘, 활동 허가서 반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까지. 노인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니, 당신은 상냥함과 재능을 가졌고 또 노력까지 해왔잖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힘이 되어주게 해주시겠소? 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아리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건넸어요. 다시 어디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함에는 다나카 세이이치로 이사라는 직함과 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리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리사는 노인의 배려와 힘있는 분위기에서 이상하게 희망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아리사의 마음에 작은 빛이 켜졌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뒷모습은 평범한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리사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노인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빠, 딱 한 번만 더 노력해 볼게. 아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아리사는 오랜만에 노래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사진을 향해 중얼거리며 과제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부르는 노랫소리는 처음엔 갈라졌지만 점차 본래의 빛을 되찾아갔어요. 옆방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딸의 노랫소리가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어요. 오디션 당일 아침, 아리사는 서류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활동 허가서가 없어도 서류 심사는 통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최종 심사에는 허가서가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오디션장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적어도 장소에 라도 가보자. 아리사는 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사진에 손을 모으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아리사, 넌 정말 멋진 아이란다. 자신감을 가져. 다녀올게, 엄마. 오디션장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카하시 아리사 씨, 활동 허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리사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서류 심사는 통과했어요. 제발 오디션을 보게 해주세요. 아리사의 절박한 모습에 접수처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카하시 아리사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카하시 아리사 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당황하는 아리사를 직원은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칸자키 에미였어요. 에미도 아리사를 알아보고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용케도 왔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활동 허가서 못 받았잖아. 아리사는 아무 말도 되받아치지 못했어요. 확실히 허가서는 없었으니까요.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다고. 에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SNS에서 다들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 그 말이 아리사의 마음에 깊이 밝혔어요. 하지만 아리사는 견뎌냈어요. 지금은 그저 믿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유명 음악 프로듀서, 현역 베테랑 가수, 그리고 음악 평론가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디션장 뒤편 특별석에 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리사는 숨을 멈췄죠. 어째서 여기에? 노인은 이쪽을 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아리사는 놀라움과 함께 신기하게도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참가번호 23번 칸자키 에미 씨. 에미의 차례가 호명되었어요. 에미는 자신만만하게 무대로 걸어나갔죠. 에미의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음정도 정확하고 리듬도 안정적이었죠. 오랜 레슨의 성과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심사위원들도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군요. 음악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베테랑 가수만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마음을 울리지가 않아. 그 말에 에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노래를 마친 에미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몇 명의 심사가 더. 심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참가자들 각자 개성과 재능이 있었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아직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참가번호 47번 타카하시 아리사 양. 아리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조명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아리사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전부 보여드릴게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정곡의 전주였습니다. 아리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음악 프로듀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음정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아리사의 노래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것, 지난 몇 주간의 고통, 절망, 고독,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것을 노래에 실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 노인에게 2,000엔을 건넸을 때, 의 따스함, 사칭 계정으로 상처받았던 마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 어머니의 다정함, 후지와라, 선생님의 믿음, 그리고 다시 만난 노인의 말, 모든 것이 노랫소리가 되어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평론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술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 베테랑 가수 역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아이의 노래에는 영혼이 있어.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아리사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숨을 죽였습니다. 에미만이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음악 프로듀서가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음악 평론가, 베테랑 가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객석에 있던 타나카 회장 역시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에 휩싸였습니다. 아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빠, 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음악 프로듀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연장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음악 프로듀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특별 심사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공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심사위원 타나카 회장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공연장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스타라이즈 엔터테인먼트의 회장 타나카 세이치로님입니다. 공연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아리사는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 대기실 모니터를 보던 에미 역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타나카 회장은 마이크를 손에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적이 공연장을 지배했습니다. 몇 주 전 비 내리는 밤 저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타나카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위독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렸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모두 저를 피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공연장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타나카 회장은 무대 위에 아리사를 보았습니다. 타카하시, 아리사 양,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아리사의 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의 전 재산이었던 2,000엔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2,000엔 덕분에 저는 아내의 곁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회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겁니다. 공연장이 커다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타나카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연회에서 당신과 재회했습니다. 당신은 눈물로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죠. 사칭 계정, 부당한 괴롭힘, 활동, 허가서의 기각까지. 회장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스태프가 서류를 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공연장의 대형 모니터에 증거 자료가 비춰졌습니다. 사칭 계정의 IP 주소 추적 결과 화면에는 상세한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게시 시간과 행동 기록의 대조, 사용 단말기 특정,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칸자키 에미입니다.
대기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에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참가번호 23번 칸자키 에미 씨. 다나카 회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스태프가 대기실로 데리러 왔습니다. 에미는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저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스태프의 재촉에 에미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행사장 전체의 시선이 에미에게 쏟아졌습니다. 무대에 선 에미에게는 조금 전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칸자키 양, 타나카 회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칭 계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니터의 증거가 차례차례 비춰졌습니다. 에미의 자택 IP 주소, 게시 시각, 에미의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기록. 모든 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에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나카 회장님의 고문 변호사 시라이 씨라고 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시라이 씨 변호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에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미 씨, 증거는 전부 모였습니다. 사칭,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 모든 것은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에미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다른 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칸자키 사장, 바로 에미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응원하기 위해 왔었지만 설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에미야, 아버지의 슬픔에 찬 목소리를 듣고 에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에미는 울며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질투심에. 아리사 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SNS 조회수가 저는 3천인데 아리사 씨는 100만이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칸자키 사장은 무대로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꾸짖은 뒤 아리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딸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타나카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름 고등학교의 마치 교장 선생님, 행사장 다른 좌석에서 마츠 이 교장이 일어섰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호출을 받고 와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직원이 일어섰습니다. 마츠 이 교장 선생님, 타카하시 아리사 학생에 대한 징계는 부당합니다. 증거도 조사하지 않고 학생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즉시 활동 허가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마치 이 교장은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활동 허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스태프가 그것을 아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디션을 타나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미 선생님. 객석 한편에 후지와라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타나카 회장이 특별히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지키려다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직원이 선언했습니다. 후지와라 미 선생님의 정직 처분을 철회합니다. 후지와라 선생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리사 양. 타나카 회장은 아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타카하시 아리사 양. 네, 그대는 그 비오던 밤 나에게 희망을 주었소. 그리고 오늘 그대의 노래가 내 마음을 구원해 주었지. 그대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 그것은 그대가 아픔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이지. 타나카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오. 행사장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음악 프로듀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타카하시 아리사 씨, 합격입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나카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카하시 아리사 양, 나와 전속 계약을 맺어주시오. 아리사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후지와라 선생님이 무대로 달려와 아리사를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하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에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퇴장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연장은 따뜻한 박수갈채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석 달 후 다카하시 아리사의 신곡 작은 기적이 음원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비 내리던 밤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들을 노래로 담아낸 곡이었죠.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 타인을 믿는 마음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친절이 낳는 기적. 그 모든 것을 노래에 담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달한 것입니다. 다나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리사 양, 당신의 노래는 진심이 담겨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져줄 테지. 이윽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아리사의 파죽지세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당일의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아리사는 하룻밤 만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대리 참가의 진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목소리의 주인공. 드디어 데뷔와 같은 헤드라인이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나카 회장의 전폭적인 홍보 전략에 힘입어 데뷔 싱글 작은 기적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리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죠. 어느 날 오후 아리사는 어머니를 새로운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들의 새로운 집이에요. 널찍한 거실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이라니. 두 사람은 거실에 장식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리사가 약속 지켰어요. 어머니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리사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깨달았어요.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 이 방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대사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